네, 오른쪽 이미지에 있는 게 이제 멀티태스크 루스에 관한 식인데요. 먼저 변수부터 설명을 드리면 P는 이제 K개의 클래스를 분류한다고 할 때 배경까지 포함한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입니다. 다음으로 U는 Ground Truth 클래스 스코어인데 이 U는 이제 Positive 샘플, 그러니까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설정을 하고 Negative 샘플, 객체가 없는 배경의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하는 인덱스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으로 TU는 예측한 바운딩 박스 좌표를 조정하는 값이고 V는 실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입니다. 다음으로 루스 CLS인데 1번 클래스 분류 손실값으로 로그 손실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경계 박스 회귀 손실값이라고 2번은 이제 스무스 L1 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무스 L1 루스는 기울기 안정성이나 그런 학습 효율성에 장점이 있는데 먼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작은 오차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학습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큰 오차 범위 x가 1이 이상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변화해서 기울기가 과도하게 커지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션을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1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3번 아이버슨 괄호라고 하는데 저 괄호는 u가 1 이상일 땐 1 미만일 땐 0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객체가 있을 때만 경계 박스 회귀 손실값이 필요하고 경계가 없는 아니 그 객체가 없는 배경의 경우에는 계산에 이제 포함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멀티태스크 루스는 0.8에서 1.1%의 MAP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념인 hierarchical sampling인데 RCNN은 이제 학습 시에 리전 프로포설이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추출되고 이로 인해 학습 시에 이제 연산을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ast RCNN에서는 학습 시에 이 피처 쉐어링을 가능하게에는 hierarch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SGD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할 때 n개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총 r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이미지로부터 n분의 r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샘플링하는 방법이 바로 hierarchical sampling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같은 이미지에서 추출된 리전 프로포설끼리는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시 연산과 메모리를 공유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학습 시에 n은 2, r은 128로 설정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장의 이미지에서 각각 64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샘플링하여 미니 배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이미지의 리전 프로포설 중 25%, 16장은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IOU 값이 0.5 이상인 샘플을 추출을 했고 나머지 75%, 48장에 대해서는 IOU 값이 0.1에서 0.5 사이의 샘플을 추출을 했습니다. 이때 포지티브 샘플은 이제 이 위에 25%의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멀티태스크 로스의 U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의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로스의 U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Truncated SVD 개념입니다. Fast RCNN 모델은 디텍션 시에 이제 로이를 처리할 때 FC 레이어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 디텍션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Truncated SVD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FC 레이어를 압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SVD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Full SVD인데 이 행렬 A를 이렇게 여러 행렬로 분해를 시켜주는 게 이제 SVD입니다. 해서 먼저 Full SVD 그림을 보시면은 행렬 A를 n by m의 u, n by n의 시그마, n by n의 vt로 분해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풀 SVD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티드 SVD와 같이 분해된 행렬 중 일부분만 활용하는 SVD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트렁케이티드 SVD를 보시면은 시그마의 비대각 부분과 대각 원소 중 특이값인 0인 부분을 모두 제거를 하고, 제거된 시그마에 대응되는 UV의 원소도 함께 제거하여서 차원을 줄인 형태입니다. 이때 UT의 크기는 MT, 그 다음에 시그마 T의 크기는 T by T, VT의 크기는 T by N이 됩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행렬 A를 근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W가 이제 그 근사값입니다. 이 W는 이제 W가 근사값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식이 이제 근사값인데, 이 W는 Fc 레이어의 가중치 행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렬 A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근사값을 얻어냄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런 트렁케이티드 SVD를 사용을 해서 디텍션 시간을 3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림이 이제 트렁케이티드 SVD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디텍션 시간을 나타낸 건데, 실제로 FC 레이어에서의 시간이 38.7%, 122ms에서 37ms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FC 레이어에서도 역시 시간이 감소한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RCNN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패스트 RCNN의 모델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주는 건데, 이 피처 맵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VGG16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트워크를 디텍션 태스크에 맞게 변형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으로는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VGG16 모델의 마지막 맥스플링 레이어를 로이플링 레이어로 대체를 해줍니다. 이때 로이플링을 통해 출력되는 피처맵의 크기인 HW는 후에 FC 레이어와 호환 가능하도록 7x7의 크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의 마지막 FC 레이어를 두 개의 FC 레이어로 대체합니다. 첫 번째 FC 레이어는 K개의 클래스와 배경을 포함한 K 플러스 1개의 아웃풋 유닛을 가지는 클래시파이어고, 두 번째 FC 레이어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조정하여 K 플러스 1 곱하기 4개의 아웃풋 유닛을 가지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입니다.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까지의 가중치 값을 고정시켜주고, 이후 레이어까지의 가중치 값이 학습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FC 레이어만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컨볼루션 레이어까지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켰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가 원본 이미지와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리전 프로포설 집합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원본 이미지에 대하여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미리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을 합니다. 인풋으로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2000장의 리전 프로포설이 추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VGG16 모델에 224x 224x 3의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13번째 레이어까지의 피처 맵을 추출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풀링을 수행하기 전에 14x14 크기의 피처 맵 512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풀링 단계인데, 리전 프로포설을 이제 아까 전에 과정에서 출력된 피처 맵에 대하여 로이 프로젝션을 진행한 후에 로이 풀링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이 로이 풀링 레이어는 VGG의 마지막 풀링 레이어를 대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고정된 7x7 크기의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리전 프로포설별로 7x7x 512의 피처 맵을 플래튼한 후에 앱실 레이어에 입력해서 앱실 레이어를 통해 4096 크기의 피처 벡터를 얻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096 크기의 피처 벡터를 K개의 클래스와 배경을 포함한 K 플러스 1개의 아웃풋 유닛을 가진 앱실 레이어에 입력을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리전 프로포설에 대한 클래스 프레딕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4096 크기의 피처 벡터를 클래스별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예측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다른 K 플러스 1 곱하기 4개의 아웃풋 유닛을 가진 앱실 레이어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 과정과 동일하게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리전 프로포설에 대한 클래스별로 조정된 바운딩 박스 좌표값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루스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리전 프로포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루스를 반환을 합니다. 이후에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두 모델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킵니다. 아웃풋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루스로 로그 루스와 스무스 에런 루스를 합친 루스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스트 RCNN의 디텍션인데 디텍션의 동작 순서는 학습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4096 크기의 피처 벡터를 출력한 앱실 레이어에 트렁케이티드 SVD가 적용이 되었는데 또 예측한 바운딩 박스에 대하여 non 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최적의 바운딩 박스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non maximum suppression은 저번 RCNN에서 설명드린 최적의 바운딩 박스를 골라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fast RCNN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표인데요. 먼저 다른 기존 모델들과 fast RCNN의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때 여기 FRCN이 fast RCNN 모델인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모델보다 MAP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MAP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fast RCNN과 RCNN 그리고 SPP넷 간의 속도를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RCNN과의 속도만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SML은 각각 스몰, 미디엄, 라지인데 스몰일수록 더 간단한 모델이고 라지일수록 더 복잡한 모델입니다. 이때 베스트 RCNN과 RCNN의 이제 라지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패스트 RCNN의 처리 속도가 146배 더 빠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VD가 없는 경우인데 SVD를 적용한 경우에는 213배나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은 84시간에서 9.5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절약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패스트 RCNN은 피처를 이제 쉐어링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장 공간도 더 많이 절약을 한다고 논문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RCNN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이제 제가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과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이미지넷 21K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셋의 용량이 너무 커서 실습을 직접 진행하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찾은 코드에서 이 함수와 이 파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utils.py 파일인데 이 파일은 이제 모델의 예측과 실제 바운딩 박스 간의 차이를 계산하거나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후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얻을 때 필요한 핵심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먼저 rel-bbox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제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바운딩 박스 좌표를 상대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bbox는 x1, y1, x2, y2 형태로 주어진 바운딩 박스 좌표입니다. 다음에 이 함수는 이제 주어진 bbox의 좌표를 이미지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변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이제
너비에 대한 x1, x2, 그다음 높이에 대한 y1, y2 값을 이제 비율로 변환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rel bbox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모델이 학습할 때 이미지 크기에 무관하게 바운딩 박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bbox transform인데 이 함수는 이제 예측된 ROI와 실제 ground truth 바운딩 박스를 비교하여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위한 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EX 로이스는 모델의 예측 바운딩 박스고 GT 로이스는 실제 바운딩 박스입니다. 함수는 이제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바운딩 박스 간의 차이를 dx, dy, dw 다음 dh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 값들은 이제 모델이 학습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이 함수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제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실제 바운딩 박스로 조정을 해서 리그레션 로스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cal ious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제 두 개의 바운딩 박스 집합에 대한 intersection over union IOU 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X area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GT area는 실제 바운딩 박스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때 이 함수는 IOU를 계산을 해서 각 예측 박스와 실제 박스 간의 겹치는 정도를 이제 나타냅니다. 이 함수가 이제 필요한 이유로는 IOU는 이제 그 예측한 박스와 실제 박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IOU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reg2bbox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제 리그레션 결과를 바탕으로 바운딩 박스를 복원하는 함수입니다. 모델이 예측한 디스플레이 값을 이제 실제 이미지 바운딩 박스로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측된 바운딩 박스를 얻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 reg는 모델이 예측한 리그레션 값을 포함을 하고 박스는 실제 바운딩 박스입니다. 다음으로 non-maximum suppression 함수입니다. non-maximum suppression을 적용을 해서 중복되는 바운딩 박스를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ASC는 각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고 B박스는 바운딩 박스들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roy.py 파일 코드인데 이 파일은 이제 주로 ROI와 관련된 ROI 풀링과 관련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로우 로이 풀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이제 슬로우 ROI 풀링을 구현을 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init 메서드는 이제 이 클래스의 초기화 메서드인데 아웃풋 사이즈는 출력 피처 맵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aptive maxpull 2D를 사용을 해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합니다. 해서 아웃풋 사이즈로 각 로이를 풀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forward 함수인데 forward 메서드인데 주어진 이미지와 ROI를 입력을 받아서 각 ROI를 이제 고정된 크기의 피처 맵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때 이미지스는 이제 배치 형태의 이미지 텐서입니다. 크기는 이제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채널, height, width이고 로이스는 각 로이에 대한 좌표를 포함하는 배열입니다. 이때 로이스는 n,4의 형태로 n은 로이의 개수이고 각 로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좌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이 인덱스는 각 로이가 속한 이미지의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다음 이제 출력 값으로 RES를 출력을 하는데 이는 이제 로이 풀링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로이에 대해 고정된 크기로 풀링된 피처 맵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proc data.py입니다.
이 파일은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전처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 train PKL 패스와 test PKL 패스로 이제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의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파일에는 이제 이미지 경로, 바운딩 박스 정보, 클래스 레이블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이 파일들을 이제 pickle.load로 불러와서 파이썬 객체로 변환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데이터 처리인데 먼저 ntrain은 이제 훈련에 데이터 씁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 오픈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리사이즈로 이제 크기를 리사이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넘피 배열로 변환한 뒤에 트랜스포즈를 사용을 해서 2,0,1 형태로 채널 우선 배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및 클래스 정보 처리인데 relb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규화된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carc ious 함수를 사용을 해서 ROI와 ground truth 간의 IOU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 bbox transform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변형하여 네트워크의 로스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뒤에 이제 퍼스티브와 네거티브 로이를 구분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max ios가 0.5 이상이면은 그 로이는 이제 퍼스티브로 간주를 하고 이때 이제 이 퍼스티브 로이일 때는 해당 객체의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로이로 간주를 해서 레이블을 이제 0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로이 정보를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train 로이, train tb box, 그다음 train cls에 저장을 해주고 이미지는 이제 train 이미지, 그다음에 각 이미지 정보는 그 info에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역시 로이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 전처리된 데이터는 np.saves를 사용을 해서 이제 train.mpg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데이터 처리인데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nTest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쓰고 이미지 로드 및 전처리는 훈련 데이터와 동일하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리사이즈하고 트랜스포즈로 채널 우선 배열로 변환을 합니다. 다음 바운딩 박스 정보 처리인데 동일하게 relb 박스로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하고 테스트 로이와 테스트 orig 로이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역시 모두 전처리된 데이터를 test.mpg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np.saves는 이제 여러 배열을 하나의 mpg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train.mpg와 test.mpg 파일은 나중에 이제 모델의 훈련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학습 및 테스트를 포함한 이제 주 실행 코드인 proc.py 코드입니다. 먼저 사용할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numpy, 그다음에 pickle, 이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고요. 톨치와 토치 비전, 이미지 처리를 위한 PIL 이미지, 그다음에 코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타임, 그다음에 학습 진행 상황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라이브러리인 tqdm.change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로이.py를 이제 불러와서 로이플링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utils.py와 evaluate를 이제 모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이 학습할 클래스 수는 20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지 정규화를 해줬는데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된 VGG16을 사용할 때 동일한 평균 및 표준 편차로 정규화를 했습니다. 이제 RCNN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init 함수는 이제 초기 함수인데 self.sequential로 이제 CNN 피처 추출기를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self.feature로 특징 피처 벡터 추출기를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슬로우 로이 풀로 이제 로이 풀링을 진행을 해서 로이에서 고정된 크기의 7x7의 피처 맵을 생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LS 코어와 B박스로 클래스 점수와 바운딩 박스를 이제 회계를 했습니다.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와 스무스 에런 루스를 사용을 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는 이제 예측된 클래스와 정답 클래스 간의 차이를 계산을 했고, 스무스 에런 루스는 이제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바운딩 박스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다음 손실 함수인데, 이 칼시 로스는 이제 모델이 출력한 클래스 점수, 프롭스와 바운딩 박스 좌표, B박스를 사용을 해서 손실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분류 손실과 바운딩 박스 손실을 가중합하여서 이제 최종 로스를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로드인데, train.mpc에서 학습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파이토시 텐서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정규화를 해서 모델 입력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실습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마 출력이 된다고 제가 찾아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인 배치 함수인데, 이제 먼저 RCNN 모델에 RCNN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SC는 각 로이에 대한 클래스 점수이고, RB 박스는 각 로이에 대해 예측된 바운딩 박스 좌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실을 계산해 주는데, 분류 손실과 바운딩 박스 회귀 손실을 더해서 최종 손실을 계산을 해줍니다. 다음 계산된 손실값을 넘피별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주고, if문에서 이제 검증 모드가 아닐 경우에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FL은 최종 로스, 그 다음에 FLSC는 분류 로스 값, 그 다음에 FLLOC는 바운딩 박스의 로스 값입니다. 다음으로 트레인 에포크인데, 먼저 i는 2, 이제 한 번에 배치 설정을 해줬는데, i는 2, 한 번에 처리할 이미지 묶음 크기, 그 다음에 b는 64,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처리할 ROI 개수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아까 논문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각각 25%, 75% 비율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 ROI 샘플링인데 이제 각 이미지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로이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선택된 샘플이 없으면 해당 이미지를 건너뛰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계산으로는 트레인 배치를 호출을 해서 한 배치의 로스 계산과 학습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총 로스와 이제 각각 로스들을 이제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배치의 평균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스타트 트레이닝 함수인데, 이제 에포크 설정된 에포크 수만큼 학습 및 검증을 반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트레인 에포크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 모델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인 에포크 함수 호출로 검증 데이터에 대해 손실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테스트 이미지 단계인데, SC, TB박스 예측을 해서 입력 이미지를 통해 클래스 점수와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점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로 변환해서 확률로 표현을 해주고, non maximum suppression을 적용을 해서 중복된 바운딩 박스를 제거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된 바운딩 박스 좌표와 클래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에포크 함수인데, 먼저 테스트 이미지 설정을 해줍니다. NC는 테스트 이미지에 이제 10%만 무작위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B박스 스프레드와 B박스 CLS를 이제 각각 바운딩 박스,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예측된 클래스 정보를 저장하는 리스트인데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뒤에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반복 처리를 해서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정보를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고,
평가 함수 evaluate.evaluate를 호출해서 예측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로드를 하는데 사전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가중치인 how123.mdl을 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를 이제 테스트 에포크를 호출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